오늘은 투자금이 약 3천만 원 있어도 할 수 있는 물건을 진짜 이거는 너무 좋은 물건이에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안 한다 그러면 사실 할 게 없습니다. 이거조차도 못 한다 그러면 이 바닥에서 떠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못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면 안 돼요. 아파트 하나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울에서는 최하 3억 이상 있어야 되지만 이 물건은 그 10분의 1인 3천만 원대의 현금만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마지막에는 내 돈이 회수하면 2천만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고 이런 물건이야말로 주택수에 포함도 안 되고 공주가 1억 이하겠죠. 근데 생긴 거는 공주가 1억이 훨씬 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보유하신다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역세권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이고 중요한 거는 다가구입니다. 다가구를 3천만 원에 할 수 있다고 의구심이 들 수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토지는 전체 33평이고 지분으로 나왔습니다. 매각 지분은 몇 평? 11.19다. 그리고 건물은 18평인데 거기 3분의 1인 6.1평이다. 그리고 임의경매고 토지 건물 뭐다? 지분 매각입니다. 지분 매각은 내가 알기로는 대출이 안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차 기일은 2024년 10월 8일 1억 7,400에 감정이 되어 있다. 지분 매각에 1억 7,400이면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3천만 원 할 수 있느냐? 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제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굉장히 노후된 주택입니다. 전형적인 서울의 빨간 벽돌로 만들어져 있는 물건이고 지하 1층, 1층,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다가구에서 B01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대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건물 전체는 18평에 3분의 1, 6.1평이었고 근데 우리 물건은 건물 1이고 5.55평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위에는 전체적으로 다 나왔고 왜 우리는 지하만 나왔을까? 부동산의 현황, 목적물 부동산은 3가구 단독주택으로 2층, 1층 및 지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 건축물 대장상 각 층의 면적은 동일하게 50.02평방미터이며 도대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비고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일괄 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지분 매각이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매각 지분은 각각 토지와 건물로 분리되어 해당 지분이 등기되어 있으나 법원의 현황 조사 및 탐문 조사에 따르면 각 소유자별로 호수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뭐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로 조사되었으며 소유자 의 지분은 현황 지청 101호로 확인되고 채무자 겸 소유자 건물에 대한 지분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로 매각하되 그 대상은 현황 지청 101호이다. 우리가 이런 다가구가 있는데 지하 1층, 1층, 2층 이런 다가구인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똑같은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소유주가 지분이면 공동소유잖아. 그렇죠? 전체의 3분의 1이 아니고 구분 소유적 관계 지하 1층은 A라는 사람 거 지상 1층은 B라는 사람 거 2층은 C라는 사람 걸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구분 소유적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감정평가서에서 나와 있을 때는 대출이 됩니다. 지금 현황으로 나왔을 때는 뭘로 되어 있어요? 지분으로 나와 있어요. 감정가 1억 7천의 지분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대출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구분 소유적 관계로 내 거는 전체에서 3분의 1이 아니고 전체에서 지하만 내 거다. 정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구분 소유적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 1호가 우리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경매지에 보시면 토지 전체 33.58 중에 우리 거는 11.19 건물 18.51 중에 우리 거는 6.17만 뭐다? 경매에 나왔다. 나머지는 경매에 안 나왔다. 정말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그래서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으로 얘기되어 있지만 이게 아니고 뭐다? 부분 소유적 관계로 우리 해당 지하 1층만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이해했죠. 그리고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냐면 공주가를 저희들이 또 확인해 봤습니다. 자, 공주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께 은평구 불광동 156-2번지인데 개별 공시지가가 얼마?
2억 8,500이에요. 중요한 거는 전체가 얼마? 2억 8,500인데 여기에서 3분의 1로 하면 어떻게 된다? 9,500이 뭐다? 우리의 공주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주가 1억 미만짜리의 다가구의 지하 한 층이 내게 되는 거고, 우리 거 물건은 위치는 어디냐면 아시래도 지금 다 나오진 않아요. 요 안에 있는 해당 물건이 우리 물건이고, 여기 어디냐면 독바위역 바로 위에 있는 거고, 독바위역 잘 보시면 뭐냐면 여기가 불광역이에요. 불광 5구역이 지금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 이쪽 전체가 지금 재개발 독바위 역세권하고 불광 5구역하고 같이 추진하면서 우리 해당 물건까지 같이 연결되는 지역이에요. 은평구에서 대장 아파트가 되는 데가 이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은평구에서는 불광 5구역이 대장 아파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와 같이 연계돼서 같이 우리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향후에 은평구의 대장 아파트에 속하는 그런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이쪽에 있는 대장 아파트들이 거래되는 가격이 약 14억에서 15억 가까이에 지금 실거래가가 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더라도 향후에 우리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대장 아파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이해되시겠죠? 부분 소유적 관계인데 이 물건이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시청에다 확인했어요. 잘 보세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담당자가 저희들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부칙에 보시면 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 2조 다가구 주택의 분양가 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여기서부터 보셔야 돼요. 97년 1월 15일 이전의 가구별로 지분 또는 부분 소유적 등기를 필요한 다가구 주택, 90년 4월 21일 다가구 주택 제도 도입 이전의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부분 등기를 필요한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는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37조 2항 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 허가 받은 가구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한 명을 어떻게 분양 대상자로 한다. 그러면 구분 소유적 관계에 있는 각각 한 명한테 다 뭐 준다? 입주권을 준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해당 물건의 주인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나도 뭐가 될 수 있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물건은 내가 지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보유할 때 그냥 대출을 있는 상황에서 뭐 하면 된다? 월세를 주고 내 자금을 최소화시키면서 주택 소유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물건을 계속 보유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소액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물건을 도전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각각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깊게 공부하신다 그러면 이런 해당 물건처럼 이렇게 작은 돈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찰받아도 분쟁 요소가 많은 거 아닌가요? 각각 3분의 1씩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쟁이 될 게 없어요. 왜? 지금 또 어떻게 보면 토지에 대한 전체적인 지분, 건물 전체에 대한 지분이 있지만 이 물건은 부분 소유적 관계로 명확히 1층은 당신 거, 2층은 너 거, 지하는 나 거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이 분쟁의 소지가 없는 거죠. 왜? 소유자들이 각각 지분이지만 각각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물건 자기가 사고 싶으면 사도 되고 팔고 싶으면 팔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의 다가구가 이런 물건들이 의외로 많아요. 다주택자도 주택수 포함 안 되는지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공주가 1억 미만짜리였잖아. 실제적으로 전체 공주가는 2억 8,500이지만 이거는 전체잖아. 그렇죠? 여기에서 각각 3분의 1로 나눈다 그러면 9,500짜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다주택자도 전혀 문제 없는 물건이다. 재개발 지역 내에 1억 이하 취득세 중과이죠. 아니죠. 이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당연히 중과가 되지만 그 전에 내가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주택자 아들 명의로 사도 좋나요? 아이고, 만약에 해주면 나중에 엄마한테 큰절하실걸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산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 아시죠? IT의 중심가잖아 거기가. 그쪽에 일하는 친구들이 급여가 우리나라 돈으로 뭐 2억, 3억, 4억 되는 애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룸 월세가 600만 원이 넘어요. 무슨 말 이해돼요? 우리나라 지금 판교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판교 주위에 있는 원룸 월세가 6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내가 월급 받아서 반은 뭘로 내야 됩니까? 거주비로 내야 돼요. 거주비로.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내가 생활해야 되는데 점심 한 끼에 우리나라 일반식 먹는다면 평균적으로 3만 원 정도 한답니다. 3만 원. 내가 혼자 원룸에서 살면서 점심은 밖에서 먹고 저녁 한 번씩 밖에서 먹는다. 그러면 한 달에 생활비만 거의 1,000만 원 들어갑니다. 1,000만 원. 근데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럴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제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자는 거는 필요하잖아. 그거를 제외하고 저축을 해서 집을 산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날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맨날 수강 들으러 가고 싶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낙찰을 받고 수익을 내고 그리고 또 와서 멘토님 저 이번에 낙찰 받아서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거는 완전 대환영이겠죠. 근데 그냥 수업만 들으면 제발 오면 안 돼요. 내가 꼭 마음 먹고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만족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요.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소액으로 향후 개발 계획까지 잡힌 지역에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되는 남들이 잘 몰라서 입찰 못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갖고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물건에도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 나중에 어마무시한 부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 놓는다 그러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도 시한대에서 매도하신다 그러면 아주 좋은 물건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더낙찰TV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